네, 이렇게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데 어제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건 위헌이고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고위직 나눠먹기, 장기 무단결근, 급여 과다 수령, 병가 셀프 결제, 근무 중 로스쿨 진학 및 졸업까지 그야말로 엽기적인 부정과 비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입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일단 감사원이 감찰하면은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할 수 있다. 이게 헌재의 판단인데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채용 비리가 나온 만큼 이번 결정에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지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지금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공부를 해서 공무원 되기를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려 10년 동안 몰래 장기적으로 800여 명을 몰래 뽑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채용을 한 거죠. 대부분 간부의 친인척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내 딸 착하다라고 하면서 채용 청탁을 하거나 착하다. 내 딸 착하다 이걸 뽑아줘라고 청탁을 하거나 또는 아예 공고를 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부 위원 통해서 뽑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이제 선관위 어떤 그 비리에 대해서 전통이다라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그 미국의 마피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네. 언터처블이라고 해요. 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조직 이런 뜻인데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감시를 하지 않으니까 10년 동안 800여 명의 청년들이 굉장히 선관위에 입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없고 들러렸다는 게 지금 드러나서 많은 청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게 뭐냐면은 이 800명의 선관위 위원들 이제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적발됐는데 과연 이 적발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가 있을 때 과연 공정하게 하겠느냐? 즉 현재 정권 하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본인이 불법 채용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기들을 적발한 이 정권에 대해서 만약에 선거를 치른다면 공정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불리하게 하고 네. 자기들을 건들지 않고 감시하지 않은 민주당에서는 유리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은요 대법원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은요 지방법원장이 하고 있고요. 오. 시군구는 현지에 있는 법원의 부장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 식으로 전부 다 선관위 위원장이 법관들하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선거 소송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진척이 안 돼요. 동료 또는 선후배 판사들이 선관위 위원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주는 영장 발부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혹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제 식구 감싸기로도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선관위 위원장들이 전부 다 법원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화에서는 선관위의 이런 장기적인 비리를 조기에 적발할 수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선관위 위원장들을 겸직하고 있는 사법부의 그 판사 문제 이것도 같이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봅니다. 네. 뭐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의혹이 나올 법한데 일단은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번 판단 후 선관위가 혹시 성역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나올 법한데 민주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문제인 거죠. 국회에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데 네. 그 기능이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야당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기다 이런 생각이 되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난 문제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전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부정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감사원이 못한다라고 해서 뭐 마치 견제가 안 되는 것처럼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부 셀프 감사 이런 게 아니 가능할까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 예.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과 검찰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헌법상의 감찰권이 없다는 것이니까 네. 선관위는 감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뭐 국회에 있어서도 국정감사를 국정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기능이 좀 활성화돼서 이런 부분, 채용에 있어서 비리 부분을 모든 국민이 용납할 수 없잖아요. 네. 여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문제로서 또 국정조사 감사의 문제로서 좀 풀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10초만 조금 예,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바로 판사입니다. 근데 선관위 위원장들이 전부 다 판사를 겸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라든가 또는 안에서라든가 서로 인연이 있는 그런 이제 판사가 동료 판사에게 영장을 허가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수사기관으로서 맡긴다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 구조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각 부의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부장판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에요. 근데 그 구조를 바꿀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것이지 꼭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해야 되나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선관위 내부의 어떤 위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 청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 대목입니다.